교사 30년 한 62세 남성, 은퇴 후 시작한 취미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에서 어떤 사소한 취미가 내 재정, 인간관계, 심지어는 정신 건강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하시죠. 은퇴라는 건 종종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온 3040년 경력을 끝맺고 이제 좀 쉬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기대 뒤에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현실적 정서적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년이 정해져 있거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잦은 환경에선 인생 2막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 후를 여유로운 노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 경제력 감소나 대인관계 축소 같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이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취미가 내 생활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오히려 내 생활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던 어시 62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시작된 취미 때문에 결국 가정까지 흔들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은 다른 분들의 사례도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이 은퇴 후 취미가 뭐 그리 대수냐?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씨의 은퇴 후 취미가 불러온 파국. 어씨는 62세에 퇴직하셨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되어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뜨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년을 맞이하자마자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간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앉으니 내가 오늘 무얼 해야 하지? 싶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씨가 선택한 취미는 바로 골동품 수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래된 물건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도 생겼겠다. 이제 천천히 전국 돌아다니면서 물건 모아보고 수집 동호회도 참여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셨죠. 문제는 시작이 단순한 취미였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적당한 가격대의 옛 LP판이나 오래된 우표나 동전을 모으면서 행복을 느끼셨죠. 그런데 수집 활동을 하다 보니 좀 더 귀하고 비싼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어느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희귀한 물건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오가고 이런 건 갖고 있어야지 수집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까지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대요. 결국 한두 달 사이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지출이 늘더니 매달 나오는 연금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왜 자꾸 돈이 빠져나가냐고 물었지만 어씨는 이것만 사두면 나중에 가치가 오른다라거나 내가 젊어서 못해본 걸 이제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반박하셨죠. 문제는 가정의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부인께서는 노후 자금도 달랑 연금 하나인데 이렇게 물건 사 모으기만 하면 어떡하냐면서 점점 지치셨고 자녀들도 아버지 취미가 너무 과하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렸다고 해요. 결국 갈등이 심해지면서 식사 자리에 대화가 끊기고 함께 살던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씨는 계속되는 다툼에 지쳐 집을 나와 매물 보러 다니는 핑계로 외부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거주 공간까지 분리되다 보니 아예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까지 치달았죠. 본인은 그게 평생 소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주변에서는 당신이 집안 경제를 위협하고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으니 이런 결과를 부른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EBC의 자격증 도전 과요. 은퇴 후 잘못된 취미나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분 B씨 59세는 은퇴 후 자격증 모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평생 회사에 매여 살다 보니 이제야말로 내 자신을 개발하고 자격증 따서 제2의 커리어를 펼쳐보자 며 첫 의지를 불태우셨죠.
처음엔 커피 바리스타나 제빵사 자격증처럼 간단하고 취미로도 활용 가능한 것들로 시작하셨는데 이게 점점 확장되더니 심리상담, 노인복지사, 심지어 철학과 관련된 특강 수료증 등 각종 강의를 찾아다니며 공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공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문제는 B씨가 내가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학원비나 교재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부 자격증은 시험 접수비부터 응시비용, 실습비 등 부가비용이 상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충당하셨는데 점점 예산이 바닥나자 대출까지 고려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격증 따러 간다고 가족들과 식사 시간도 잘 맞추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학원이나 스터디 모임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가족들과 대화는 점점 사라졌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가족들이 말려도 B씨는 내가 뭔가 이뤄내고 싶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의 가치를 찾을 때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너무 많은 자격증을 따려다 보니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되고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요. 어떤 자격증은 실질적인 취업이나 재취업 기회와 연결되지 않아 그냥 종이 쪼가리로만 남는 경우도 있었기에 B씨에게 돌아온 건 지친 몸과 금전적 손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뿐이었습니다. 3사례 3CC의 주식 코인 무리수. 마지막으로 CC 55세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 비슷하게 매장을 정리하고 남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번다는데 나도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뛰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모은 자금 일부로만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한두 번 수익이 나니까 욕심이 크게 생긴 겁니다. 이거라면 나도 노후 대책이 되겠는데? 하고 섣불리 판단해 계속 추가 매수를 하거나 대출까지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크게 불렸다고 해요. 하지만 투자란 게 항상 상승만 있는 게 아니죠.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셨고 그때마다 반등할 때까지 조금만 버티자라는 심리로 계속 물타기, 추매 추가 매수를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결국 부인과 심각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은 이제 가장 역할도 끝났으니 내 취미나 투자하고 살겠다는 남편의 태도에 허탈해했죠. 우리 노후 자금까지 들이붓다가 결국 남는 건 빚뿐이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이 현실이 돼 버린 겁니다. 결국 C씨는 몇 번의 대폭락을 겪으면서 큰 손실을 냈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집안의 병원비나 자녀 교육비 등이 급히 들어가야 했는데 이미 수중에는 돈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의 신뢰를 잃고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면서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돼 버렸습니다. 은퇴 후 취미 어떻게 준비하고 즐겨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A, B, CC 사례 모두 결국 핵심은 과도함이었습니다. 취미든 자기개발이든 투자든 뭐든지 적정 수준을 모르고 욕심내거나 뭔가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가정, 경제, 정신 건강에까지 파급 효과가 크게 번진다는 거예요. 은퇴라는 시점은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충만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러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크게 작용하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취미나 활동이 나를 즐겁게 하고 보람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그것이 지나쳐서 내 생활의 기둥을 흔들어 놓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금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월 고정 지출과 예상되는 추가 지출을 계산해보고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내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 돈과 시간을 쓸 계획인지 미리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갈등이 생긴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셋째, 취미나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왜 이걸 하려 하지? 를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단순히 심심해서라면 소박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많아요. 굳이 큰 돈이 드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죠. 넷째, 조금씩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맞는지 점검하세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거나 심각하게 몰입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진행해 보면서 정말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나? 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이 꼭 비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취미나 봉사를 통해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와 계획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취미가 집착이 되는 순간 인생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쌓아온 경제적 정서적 기반 위에 조심스럽게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취미나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고 가정도 지키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어야겠죠. 오늘 어씨와 다른 분들의 사례는 분명 극단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재정적 심리적 한계를 설정하고 가족과도 충분히 대화하세요. 더불어 이제는 노인이나 퇴직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멋진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마음이 무리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분명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부디 은퇴 후에 좋은 추억과 성취를 쌓으시되 지나친 몰입이나 과도한 지출 때문에 소중한 가정을 해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교사 30년 한 62세 남성, 은퇴 후 시작한 취미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남일만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